되신 지 15년 차시고 국내에서 이제 금융의학자로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금융의학의 권위자이십니다. 포항에서 닥터웰 의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국가대학에서는 예방의학으로 박사학위도 취득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북토크 티켓을 구매하셔서 오셨을 만큼 또 건강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원장님의 강의와 만남을 통해서 질문들의 실마리를 찾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어렵다고 했죠. 갑자기 막 영어가 나오고 정신없어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너무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그 충분하게 지혜가 있는 분이 우리 인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지혜냐면요. DNA가 4개의 헥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맞아요. 고작 헥산 4개 가지고서 얘를 조합을 해서 DNA 헬릭스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뭔가를 만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뿅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난자라는 세포하고요. 그 다음에 정자라는 핵이 만나요. 이것도 별 생각 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포랑 세포가 만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 세포는 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정상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는 거는 DNA 반쪽만 주는 거예요. 남자는 해줄 게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난자에 있는 핵과 만나서 그게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전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포 하나가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또다시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면서 계속 분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이 이루는 게 10조 개가 넘어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그 모든 플랜과 계획이 DNA 안에 들어있는 4가지 헥산의 구조로만 만들어졌대요. 내가 내 쪽을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집 한번 만들어 보실래? 집도 못 만드는데 이 복잡한 구조를 다 만들었어. 기적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랑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믿음의 영역도 아니고 무지의 영역에 가까운 얘기 같은데,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몸을 이루는 데는 다 유전자의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유전자가 발현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얘가 전사되면서 단백질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거는 그려지죠. 내가 갖고 있는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 가지고서 내 몸을 매일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는 3주에 한 번씩 턴오버 합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세포를 3주에 한 번씩 만드는 거예요. 3주에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만들어서 쳐 올리니까 여기서 밑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주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장세포는 세포 라이닝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거는 3일이면 만들어요. 나머지 단백질 제방 같은 경우에는 한 달, 2달, 석 달 정도면은 다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3개월간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쪽 빠지죠. 다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뭘 얘기하려는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뼈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에서 1년이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뼈 하나도 없어요.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유전자가 발현을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그 시기까지는 되게 많은 분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 큰 여러분들은 필요 없나요? 아니죠. 죽을 때까지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왜 오냐면은 뼈를 만드는 속도하고 뼈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뼈를 만드는 속도는 정해져 있는데 녹아내리는 게 너무 빠르다. 그러면 좁아지겠죠. 또는 두 번째, 녹아내리는 건 비슷한데 만들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뼈가 얇아지죠. 골다공증 오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서 얘가 계속 그 일을 하게끔 도와줄 때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원료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시기 전에 식사하고 오셨을 건데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게 원료가 돼서 여러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그죠?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배도 안 고픈데 때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먹는 거에 자기 몸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지도 상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보면은 이제 쓰레기 음식 먹으면서 영양가도 없는 음식 먹으면서 자기 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겠냐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년 동안 내 몸을 만들면서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중간중간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 먹을 수도 있죠. 저도 가끔씩 군것질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집을 만들 때 집이 중간중간에 뻥끔뻥끔 뚫리지 않겠습니까? 원료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몸이 버텨요. 그래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사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어느 틈에는 얘가 방아쇠 효과처럼 내 몸을
스트레스 주고 병이 발생하게끔 하는 그게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갈 때까지는 내가 못 느끼는데 그 다음에 빵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모든 불편한 증상이 생겨요. 지금 얘기했듯이 갑상선 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울증이 생기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생기냐? 그게 DNA의 전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데 그게 대표적으로 그게 메틸레이션입니다. 메틸 그룹 보이죠? 영어로 메틸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까만 게 탄소고요. 하얀 게 수소예요. 그래서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으면 그걸 메틸기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얘가 요 DNA에 달라붙어 가지고서 이 DNA가 발현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틸레이션이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병이 안 생겨요. 근데 메틸 그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안 좋은 사람들은 병이 생기겠죠. 대표적으로 여기 봤을 때 에피제네틱 메커니즘이라고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이거 한글로 제가 좀 번역해 드리면요. 환경적인 케미칼 나오죠. 케미칼 안에는 지금 수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에서 노출되는 오염물질이 들어가겠죠. 그거하고 약물, 그다음에 나이 먹으면서 이제 노화 과정에서 또는 밑에 다이어트 나오죠. 이게 다 영향을 줘서 이런 에피제네틱 팩터가 DNA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DNA 전사가 안 되면은 내가 원하는 내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못 만들겠죠. 그게 아까는 내가 조직만 얘기했어요. 피부, 장, 뭐 근육, 그 다음에 뭐 뼈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저 메틸기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신경 전달 물질 만들고요, 호르몬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쪽을 만들어요. 이게 안 돌아가면 에너지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대사가 안 돌아가니까 힘이 없죠. 기운이 없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느끼는 게 다 그 이유예요. 결국에는 뭔가가 DNA가 전사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막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게 내 몸에 계속 영향을 줘서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를 이제 집어넣어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잘 보시면은 브로콜리를 먹을 것이냐, 핫도그를 먹을 것이냐. 다 먹으면 배부르죠. 근데 이거 먹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DNA하고 RNA 넘어갈 때 이 영양소가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뭘 만들 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유전자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단백질을 만들겠죠. 근데 눈에 볼 때는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먹고 만든 것과 브로콜리를 먹고 만든 거하고는 달라요. 퀄리티도 다르고 품질도 달라요. 근데 이거 갖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건강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이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쌓여서 1년이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내 조직이 1년 만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만들어진다는 표현보다는 매일 만들면서 완성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1년 만에 완성되고 어떤 거는 3개월 만에 완성되는데, 완성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얘도 녹아서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연이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게 누적되다 보니까 내가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까지? 강의 잘하고 있나요? 네. 결국에는 먹는 게 내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바나나를 먹어도 내가 먹으면 내 몸이 되고요, 그 바나나가 원숭이가 먹으면 원숭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현대가 오염되다 보니까 지금도 미역을 많이 먹고 수은에 노출됐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환자 많이 보거든요. 김 양식을 하세요. 저한테 오는 환자인데. 근데 부부가 다 검사했더니 수은뿐 아니라 납하고 카드뮴까지 높아요. 그것도 기준치를 훨씬 높게. 그러면서 몸이 아프다고 나한테 왔어요. 그럼 제가 그런 환자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그거 빼는 거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만든 우리 인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없다면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빠졌다고 뿅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지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임이 걸리니까 얘가 다 사라지는 거 계산하고 내 몸에 좋은 거 넣어주는 것만 계산하면은 그분은 1년 하고 1년 반만 지나면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건강한 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100%. 여태까지도 제가 치료해서 실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되는 환자가 아니고 서울대학이나 아산병원 다니면서 안 돼서 오는 자가면역 환자들까지도 다 치료하니까요. 그 정도면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무슨 자신으로 제가 이렇게 치료하냐? 저도 자신 없거든요. 뭐 검사하면 그게 뭐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지금 새로운 검사법이 나오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유전자냐면은 전체 유전자도 보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말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영양소가 결핍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되게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그게. 이런 환경에 뭐 담배 피거나 에어폴루션하고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옴도 이거 얘기하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이게 장내 미생물인데, 여러분이 장내 미생물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체세포보다 많아요. 개수로만 따지면.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거의 3배까지 많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우리 몸에 기생하는 겁니까? 우리 몸이 미생물에 기생하고 있는 건가요? 개수로만 따지면 우리가 기생하는 거죠. 근데 사이즈가 큰 이유는 미생물은 워낙 사이즈가 작고 세포는 우리는 워낙 크다 보니까 개수로는 밀리지
들리지만 매스로는 우리가 더 크니까 얘를 이제 이겨내고 사는데, 문제는 병에도 얘가 되게 관여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폴릭 액시드 나왔네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건 얘기 좀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젊으신 분도 있던데, 앞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임신하고 나시면은 산부인과 가면 엽산 주잖아요. 그래서 엽산 다 먹어보셨을 건데, 근데 보통 엽산 주는 게 무슨 엽산을 주냐면은 여기 지금 바깥에 있죠. 폴릭 액시드라고 적혀져 있죠. 저게 합성 엽산입니다. 그럼 저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8단계를 거쳐서 활성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이 폴레이트거든요. 영어로 폴레이트라고 불러요, 엽산을. 근데 합성 엽산은 폴릭 액시드라고 부르고요. 같은 엽산이긴 해요. 근데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약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얘가 우리 몸에서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요. 8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진짜 액팅을 하는 엽산이 됩니다. 그걸 메틸폴레이트라고 불러요. 또 메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메틸 얘기했죠. 어려운 얘기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메틸을 전달해주는 그 비타민이 엽산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왜 엽산 주는 거예요? 기형아 나오지 말라고. 아까 또 DNA 얘기했죠, 제가. DNA 만드는 데 있어서 영양소가 중요한데, 여기다 대고서 만약에 합성 엽산을 줬다고 칠게요. 근데 그거를 전사해서 8단계를 거쳐가지고 활성형을 만드는 유전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거의 60% 가까이가 기형이 있어요.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야채를 먹고 영양제로 폴릭 액시드를 먹어도 자기 몸에서는 저 메틸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메틸폴레이트를 못 만들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의사들 중에서도 저걸 몰라서 그냥 오면은 제약사에서 만든 폴릭 액시드를 주는 의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중간 단계를 더 막아버려서 오히려 저걸 먹은 사람이 더 많은 기형아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조직을 만드는 거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요즘 애들 ADHD나 자폐증이라든지 과잉 행동장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게 저 메틸레이션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저게 신경에도 영향을 주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뇨나 고지혈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암을 유발하는 암에도 영향을 주고요. 결국에는 임산부들은 무조건 폴릭 액시드는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엽산 강화식품이라고 나온 것도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활성형 엽산인 메틸폴레이트를 먹어야 돼요.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세요. 한글이라도 메틸폴레이트. 그래서 무조건 엽산을 먹을 때는 이게 어떤 엽산인지 그 안에 성분을 꼭 확인한 다음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저런 변이가 있는 환자가 왔다 하면은, 그럼 어떤 검사냐? 요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인데 이게 우리 병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능의학을 하는 모든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잘 보시면은 여기 엽산 있죠. 이 엽산의 명칭이 MTHFR이에요. 이게 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즈. 어렵죠? 몰라도 돼요. 근데 저게 아까 얘기했던 메틸폴레이트를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봤더니 변이가 있네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통계를 내봤어요. 지금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의사들한테 강의하고 있는데 저걸 제발 좀 검사해서 저거에 맞춰서 치료하라고. 그냥 무조건 비타민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멀티비타민 안에는요, 그냥 일반 합성 엽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먹어도 문제 없어요. 드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변이가 있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기능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양제 먹고도 영양제 효과 없다고 막 얘기하는 분이 있죠. 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 간호대에 다니는 최 선생님은 무조건 검사를 해서, 만약에 내 느낌으로는요, 본인은 무조건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종류가 2가지입니다. 677번 유전자가 있고요, 1298번 유전자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의사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간호대 다니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2가지를 다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2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1298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적어 놓으세요. 폴리닉 액시드가 필요해요. 영어로 폴리닉 액시드. 그래서 메틸폴레이트하고 좀 다른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메틸기를 전달해줘서 그 메틸기가 전달돼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저렇게 단일 유전자 변이, 이것도 잘 모르실 텐데 설명해 드릴게요. 표준형이라는 게 이게 여기도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알파벳 4개밖에 없어요. 그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더 있나요? 없죠. 이게 그러면 이 TT가 뭐예요? 엄마 하나, 아빠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CT잖아요. 그럼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인데 둘 중에 누가 엄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지금 하나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B6 같은 경우에는 변이를 둘 다 받았죠. 이분은. 그러면 이거는 엄마 하나, 아빠 하나 다 받은 거니까 엄마, 아빠도 다 이거 이상이란 얘기죠. 거기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남편이 또 따로 했다. 그럼 그 조합으로 또 애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정상을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훨씬 더 많은 기형이죠.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를 제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검사하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20-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이상한 변이를 다 갖고 있어요. 특히 이런 비타민 B12 변이는 정말 요거는 드문데 그래도 이분은 없죠. 이거하고 비타민 C 유전자 변이도 드문데 이분은 또 있어요. D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 C 먹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D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다 검사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면 활성형 비타민 D를 주기도 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에서 들어가는 통로의 유전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비타민 C를 먹는데 그러면 장에서 들어가는 때 먹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흡수될 때 통로가 필요해요. 그 통로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그 통로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률이 예를 들어서 남들은 100개의 비타민C가 들어간다면은 저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나는 한 40개, 50개밖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해 전술로 많이 넣어주면 어떠냐? 그렇게 되면은 안 들어가고 남는 애들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비타민C 많이 먹고 설사한다는 사람이 생기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많이 넣어준 만큼 잘 흡수가 되니까 설사를 좀 덜 합니다. 그 이유가 삼투압 설사이기 때문에 장내에서 흡수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저게 있을지 없을지 어느 정도 유추는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확인을 해서 그게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C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타민도 그렇게 디테일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TV 선전하고 비타민C 좋으니까 먹어 이렇게 한다고 막 때려 붓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봤더니 나는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내가 그거에 맞는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검사 나온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환자 치료할 때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때려 붓는 것만 했죠. 어떻게 하겠어요? 부족해 보이고 넣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용량의 뭐 10배부터 시작해서 20배까지 넣죠. 그렇게 치료했는데 그렇게 해서 좋아진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저걸 딱 검사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보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영양소만 집어넣어주고 메틸레이션만 잘 되게 도와주면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시간만 지나면 좋아지겠다는 게 이제 자신이 점점 생기죠. 제가 먹고 있는 점심 식단 제가 몇 가지 갖고 왔거든요. 안 빠지는 게 여기 아보카도하고 브로콜리 정도는 안 빠지고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점심 때는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곡식은 줄이고 하이파이버하고 하이 프로테인 다이어트나 또는 하이팻 다이어트 정도로 하게 되고요. 저녁 때만 일반적인 식사를 저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금식하고 있고요. 간헐적 단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나한테 좋은 영양소를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보면은 너무나 곡식 위주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몸속에서 매일매일 지금 이제 현대가 너무 잘 살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넣는 것들을 해결하는 쪽에 문제만 돌아가요. 내 몸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만큼의 음식이 필요해요. 내가 하루를 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적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보다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훨씬 많죠. 그럼 많이 먹는 거 내 몸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뭐 누구는 거짓말 하듯이 공기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다 자기가 먹은 걸 해결을 못하니까 저장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아닌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게 내가 먹은 것들을 에너지 대사를 못 돌려가지고 아까 같이 뭔가가 망가져가지고 에너지 대사가 안 돌아가니까 내가 먹어도 얘를 쓰지 못하니까 저장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건 특별한 경우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이거는 산수잖아요.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필요해. 그럼 나머지는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저장해 놓은 것들을 땡겨서 쓰는 연습을 거의 못하죠. 왜? 매일매일 더 넣어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식당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만 해도 음식이 나오면은 이거 아깝다 하면서 무조건 막 집어넣어요. 그럼 그건 자기 몸의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적당한 데서 멈추고 해서 내가 실제 필요한 양보다 조금씩 적게 먹어도 내가 비축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서 자기 비축된 걸 땡겨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왜냐? 오토파지 기능이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포 중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를 녹여야지 새 걸 만드는데 얘를 녹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 걸 만들려니까 쉽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관리를 잘하고 비타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소식하면서 몸 관리 잘하시는 친구를 만약에 오랜만에 만났다. 그럼 이제 얼굴이 달라져 있다고 얘기해요. 진짜로.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그런 소리를 다 들어요. 3개월에서 6개월만 지나면은 오면서 원장님 제가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 얼굴 보더니 와, 너 요즘 뭐 하냐? 너 왜 이렇게 얼굴 좋아 보이냐? 그게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나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관리했던 분 얼굴과 자기 친구들의 나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넣는 거 또는 좋은 영양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염입니다. 오염도 제 책에도 엄청나게 많이 정리해 놨는데 지금 이제 먼저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수은 같은 경우가 너무나 강력한 독성이 있어서 제가 그런 환자가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다에서 나오는 거는 멸치를 제외하고는 다 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는 바다에서 나는 거니까 해조류 다 들어가죠. 모든 생선 다 들어갑니다.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땅에서 모든 오염물질을 다 뱉어내는데 그걸 다 바다가 받아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약도 드시고 뭐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약이 독이라고 난 얘기하는데 이 수많은 4천만, 5천만이 매일매일 어떤 약을 먹는다고 치고 그 약이 어디로 가요? 소변으로 나가죠. 그럼 소변 나간 건 어디로 가요? 다 버려지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해마다 지금보다 50년 전보다 지금보다 50년 후 바다가 얼마나 더 오염돼 있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미역만 먹었는데도 수온이 막 올라간대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오염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변에 있는,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내 몸에 이만큼의 오염 물질이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빼지? 그러니까 얘를 빼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제 메틸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내가 DNA가 발현되는 과정을 8단계라고 얘기했는데 그 8단계에 모든 영양소가 다 필요해요. B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 단계를 내가 좋은 영양소를 잘 공급해서 잘 돌아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염물질인 중금속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걸 자기 몸에 가득 갖고 있으면서 이걸 다 막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영양소를 넣어봤자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서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가정 하에서는 충분하게 내 몸을 돌릴 수 있는 영양소를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전자의 변이를 내가 갖고 태어났다면은 그거에 맞는 또 스페셜한 어떤 비타민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걸 막고 있는 오염물질만 제거하면은 거의 모든 병은 다 사라져요. 제 경험상.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B6는 지금 우리 아까 보여줬던 이 검사에서는요, B6 같은 경우에는 MBPF3 유전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여러분의 몸이고요. 이 몸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치면은 이게 제일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이 밑에 수도꼭지가 달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도꼭지는 틀어져 있으니까 물이 셀 겁니다. 그럼 물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는 것만큼 보충해주면 얘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근데 이 유전자 변이가 하나 있는 사람은요, 수도꼭지가 2개예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가 2개 있는 사람은요, 수도꼭지가 3개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영양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시간 지나면 수도꼭지 3개에서 물이 새는데 얘가 빨리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줄 때까지는 모른다고 했다는, 제가 아까 방아쇠 이펙트. 얘가 이 정도 바닥에 찰랑하기 전까지는 내가 부족한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그러다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B6는 보편적인 임산부하고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대표적으로 제가 이게 있어요. 제가 CC다 보니까 아들한테도 C를 하나 줬겠죠. 제가 처음에 영양 효과를 봤던 거는 무조건 비타민을 때려 부었거든요. 이거는 고용량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꼭지가 지금 저는 3개인데 거기다가 때려 부으니까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25년 전에 병원 견학했을 때는 점심시간에 1시간을 자지 않으면 오후 진료를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갔다 돌아오면 집에서는 쓰러지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56세인데 아침을 안 먹고 더군다나 점심때 진료 다 마치면은 헬스장 가가지고 40분을 헬스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까 보였던 그 식사를 해요. 밥도 안 먹고. 그러놓고도 쉬지도 않고 오후 진료를 해요. 그래도 컨디션 좋아요. 30대보다 지금 20년 지났는데 지금은 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엽산만 중요한 거예요. 6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고요. 그래서 엽산은 아까 그 얘기 한 거라고요. 아무 엽산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자들이 절대로 폴릭 액시드나 또는 폴레이트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 가지고만 해서는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메틸폴레이트로 못 바꾸니까, 그럼 아까 중요한 DNA를 만들 때 메틸기를 전달을 못 해주니까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서 기형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애를 놓으면은 원청이가 나오고요, 척추 측만이 되고요, 심장 기형과 함께 판막 기형이 생기고요, 크다 보면 수두증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메틸기가 전달되는 게 다 갑상선에도 영향을 주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도 오고요.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래요. 그럼 보나마나 메틸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한테 잘못 받은 건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엽산을 먹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엽산이 총 4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성엽산, 폴릭 액시드, 여러분이 먹는 초록잎 야채에서 들어오는 폴레이트, 그 다음에는 영양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서 활성형 엽산인 메틸폴레이트, 그 다음에 DNA하고 RNA 발현되는데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간 물질인데 얘도 바로 넣어주면 너무 좋은데 그게 폴리닉 액시드예요. 어렵죠? 솔직히 돌아다니는 의사들 주변의 지인들한테 혹시 폴리닉 액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죄송하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 알까 말까 할 거예요. 의사들도. 여러분은 지금 오늘 대단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유전자 변이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해달라고만 하면은. 이거 아니더라도 MTHFR 유전자 변이 2가지가 있으니까 해주세요 하면 해주거든요. 그걸 꼭 받으신 다음에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에서 60%나 되니까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영양제를 받아서 드셔야 된다는 거지. 또 질문 있을까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비타민C가 통로가 3통로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통로가 문이 3개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검사한 거란 말이에요. 다 하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아마 계속 이제 이게 발달되면서 제가 자꾸 이것도 검사가 부족하다, 이거는 빼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꾸 얘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이 검사를 냈던 그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담당자가 차를 팔러 왔는데 차를 사용하는 나보다 차의 사용법을 몰라. 그래서 물어보면 답을 못 해줘. 그래서 내가 속 답답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했더니 나한테 와서 강의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부산, 요번에 이제 울산 남았는데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검사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이거 수정해라, 이거 바꿔라 지금 얘기했는데 이제 1년 지났는데 이것도 시스템이다 보니까 빨리 못 바꾸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업데이트된 게 아마 내년에는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밀하게 분석된 걸로 여러분이 먹는 비타민을 조절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그럼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알아도 될까요? 엄청난 비기를 다 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비기라고 생각 안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난치병이다 또는 안 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다 좋아지는 이유가 지금 말했던 그 이유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는 저한테는 원래 워낙 큰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양소는 무조건 때려 붓고요. 답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랬는데 시간 지나서 그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왜 좋아졌는지.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몸이 보이고,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지금 문제가 왔구나.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질환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고혈압도 들어가고요, 당뇨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뭐 과잉 행동장애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암도 들어가고요. 아무튼 메트리시 작용 안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거의 모든 병이에요. 제가 썼던 책에도 아마 있을 건데 5가지 영양제 보통 얘기하잖아요. 비타민C는 하루에 6g 이상입니다. 수용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도 있어요. 저는 비타민C 여기 변이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용성 비타민C 1g을 넣어요. 그래서 수용성 6g에 지용성 1g이 제 아침 먹는 프로토콜이고요. 얼마 전에 암 환자가 왔는데 저보다 적게 먹고 있어서 막무락하고 이제 하루에 2번을 먹어라 차라리. 그래서 12에서 14g까지 늘리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먹는 기본이에요. 그 얘기는 항상 얘기하는데, 그 저한테 베이스란 얘기는 이거 이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하 없이, 그러면 이 위는 뚫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먹어도 돼요. 일단 2가지만 빨리 짚어 넘어갈게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무조건 푸른잎 채소를 먹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폴레이트거든요. 자연에서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폴릭 액시드가 문제예요. 제가 안 보여드리고 의사들 강의 때는 보여드릴 건데, 아까 얘기했던 8단계 중에서 중간 단계를 막아요, 걔가. 웃기지도 않죠. 얘를 먹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내려가는 단계를 막는다니까요. 오히려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몸에서 주는 사인들이죠. 그게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닭에는 해당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닭을 풀어놓고서 벌레 잡아먹고 풀 먹고 해서 키운 닭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코티졸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서 땅도 못 파면서 맨날 GMO 사료 먹은 닭하고, 여러분이 맨날 하루 종일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한 달, 1년을 살았던 사람과, 제가 얘기했듯이 자연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야채 열심히 먹고 또 좋은 영양소 열심히 보충해가면서 살았던 사람하고 1년, 2년 살았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떻겠냐고요. 그 닭을 먹으면 똑같은 얘기죠. 내가 그렇게 되듯이 닭도 걔가 먹는 것 때문에 그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고, 생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먹는 회, 자연산에도 오염돼 있으니까 뭐 주로 양식 먹는다 하는데, 양식 키울 때 포르말린 쓰는 거 아세요 혹시? 포르말린이 뭔지도 모르죠. 그게 여러분들 시체, 우리 해부학 할 때 시체 썩지 말라고 넣는 애기 말 그대로 포르말린이에요. 포름아세테이트에다가 아마 메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만든 걸 거예요. 독극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양식할 때 써요. 병 걸리지 말라고. 근데 그게 합법이에요.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진 않아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사가 후원을 해서 만든 여러 가지 것들로 홍보를 하면서 로비를 하죠. 저한테도 막 로비하러 오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기능약 모를 때는 뭐 로비하러 오는 걸 뭐라 하겠어요? 뭐 싸들고 오는데, 선물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갖고서 약을 막 쓰고 했는데 별로 잘 모를 때는 죄책감도 없죠. 근데 지금은 생각하면은 나라면 안 먹을 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가 오면 될 수 있으면 약은 안 먹고 안 먹어도 되는 몸을 만들 수 있게끔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암 환자가 있다면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FDA에서 승인받았던 약이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한번 죽고 들어가죠. 미국에서 승인했대 이러면은 웃기지죠. 근데 그게 다 걔네들도 똑같아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산업이고요. 그 산업 속에서 우리는 놀아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제가 공부해서 기능의학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제 가족이 또 내가 아플 때 내가 맡길 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은 난 이렇게 치료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비타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금방은 안 바뀌는데 시나브로 계속해서 그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짜장면집 가서 5분 이내 짜장면 안 나오면 화내는 것처럼 저 의사가 얘기해서 난 비타민을 먹는데 2달, 석 달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변함이 없어. 야, 이게 효과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본이 몸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내가 먹는 식단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비타민이 부족한지 확인한 다음에 충분하게만 넣어주고 오염물질만 제거하고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좋아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이치인데, 근데 그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니까 다들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먹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뭐 장부터 시작해서 유산균부터 얘기하려면은 뭐 밤을 새도 모자르니까. 그래서 올려둔 영상, 유튜브 영상 다 보시면서 공부하면 좋겠고요. 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